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HLB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방에 또 많이 참여들 하셔 가지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이 HLB 확실한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어제 12 풋옵션 상환 관련 안내 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재료들, 그리고 앞으로 HLB가 어떤 식의, 또 남은 재료들에 있어서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줄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풋옵션 366.5억 원이 행사가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어제 분명 주가는 그와 관련해서 또 하락을 하였고, 또 이와 관련된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쨌든 풋옵션 상환과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병행 가능하도록 자금과 대책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가남 신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임상을 성공한 상태에서 이 항서 제약이 더 이상 CMC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신약생인은 시간 문제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기정사실 FDA 승인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라프그라티닙의 첫 번째 타깃인 이 단 담과남 이 NDA가 연말에 또 진행될 것이다. 이게 새로운 또 재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또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유동성 문제로 인한 신약 개발의 속도가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니 우려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는데 이런 루머로 돌고 있는 유상 증자는 절대 없을 것이고, 이 또한 절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분명 주주들을 어느 정도 안심시킬 만한 재료들이 나왔어요. 자, 근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오늘 장 초반에 약간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좀 밀리고 있거든요. 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생물보안법 자체가 이 HLB의 뭐 승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HLB 그룹사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 우리가 엘레바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라고 봐도 되죠. 우리 자회사. 근데 결국에 이 중국 쪽 항서제약과 같이 이런 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또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항서제약 측에서 며칠 전에 8월 7일 날도 이 FDA 관련한 뭐 다른 약품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또 승인 가까운 그런 공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나올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더 빠르게 항상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또 항서제약 측의 여러 가지 내용들, 또는 항서제약 측의 우리나라 종토방 같은 글들도 제가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 이 중국 측의 내용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또 고민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방에도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 결국 지금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 HLB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자, 볼게요. 항서제약 좀 차트를 좀 보면요. 항서제약은 분명 저점 바닥을 딛고 주가가 상승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얄밉죠. 우리나라와 같이 또 협업하는 이 항서제약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우리 HLB는 지금 이 저점 이탈 구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약간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HLB 간암 승인, FDA 승인이 된다 안 된다는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여기서의 하나의 파동, 또 1차 CRL, 또 기대감에 따른 상승, 또 2차 CRL, 또 지금 현재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더 이상의 기대감이 없는 이 상황,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 이탈은 우리가 충분히 잡아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자, 어제만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개인들의 매도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싸지면 개인들이 달라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제는 이런 어제 같은 하락에 오히려 외인들이 물량을 담았고 개인들이 팔았어요. 야, 풋옵션이다 아니면 생물보안법이다,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기대가 없을 때 그다음부터 제대로 된 타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고, 시장 분위기를 알아야 되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차트적인 부분들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전에 저희 구독자방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구독자방에서 또 어떤 누구보다 더 빠르게 이런 HLB 관련된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면서 좋은 그림들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HLB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HLB 잠깐 일시정지하신 다음에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최대한 빠르게 제가 안내 도움 드릴 거니까 남기시고 이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볼 때 HLB는 예전에 우리가 항상 보던 같은 패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볼게요. HLB 제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좀 끄고 볼게요. 지금 현재 이 저점이 이탈되는 이 단계에서 볼게요. 오히려 주가의 가격이 하락을 했죠. 자, 이걸 주봉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거의 같은 흐름이거든요. 이게 주가가 하락세기로 분명 저점 이탈이 나오는 이 단계에서 오히려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저점이 올라갔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리들, HLB의 특성을 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과매도 구간이 20포인트 가까이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마다 항상 HLB는 이러한 상승폭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때 바닥 때도 그렇고요. 예전에 여기 볼게요. 예전에 여기 라인, 이런 라인들에서도 항상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 진양고 내장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1차 CRL을 받기 전에도 제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기대감에 따른 상승, 그리고 진양고 회장은 이때 거의 99% FD 승인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을 했어요. 그렇게 개인들은 엄청나게 매수를 이 자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했던 건, 이렇게 상승 세기로 주가가 올라갈 때 고점이 계속 높아지지만 이상하게 이런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FD 승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기준과 원칙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BC 조정이 분명 ABC 조정으로 큰 폭의 하락, 두 번의 하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만한 자리에서 확실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내가 알고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HLB 또 내 계좌의 수익이 분명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매도 구간이 아닌 매수 구간이에요. 오히려 기회로 봐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여기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된다? 그때는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풀매수를 할 겁니다. 지금 약간의 현금을 좀 남겨 놓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확실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도, 자,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지금 이 단계에서도 저는 여기 이런 식의 큰 조정 파동이 하나가 나오는, 그리고 이 C 파동 저점까지도 깨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좀 주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볼 때 결국에 이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고 그다음에 나오는 ABC 조정이 이 C 파동에 대한 저점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시그널이 떴다. 지금 여기부터 우리가 남은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 또 FD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고, 제가 앞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지만, 지금부턴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도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HLB 이 타점 관련해서 또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여러 가지 중국 쪽 이런 소식들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방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저 박프로와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저는 이 HLB라는 종목 자체도 저에게 그냥 수많은, 정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수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특별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바이오 종목도 똑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 재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직 안 터트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가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살짝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 좀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 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HLB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제대로 된 대응이 정말 필요한 구간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있는데요. 이 설문지 링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어, 아니면 최근에 내가 매수를 한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 설문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만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들을 다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재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 또 앞으로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신 분들 문제없이 우리가 정말 이제 정말 좋은 재료가 뜨냐 안 뜨냐는 이제는 모르는 거야. 이제 믿고 가야 돼. 근데 믿고 가는 그 와중에 만약 정말 안 되더라도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수익을 계속 챙겨 나가면서 우리가 오히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같이 해 나갈 거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HLB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다양한 종목들을 같이 좀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자, 볼게요. 제가 그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시는 게 최근 두산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 같이 최근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고점 단계에서 이걸 매수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하나오션이 어제도 급락이 나왔고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이러한 종목들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오전장에 여기 박스권 무조건 매수 자리다. 자, 이 자리에서 매수하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라도 분명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 앞으로 우리가 잡아나가는 혹은 잡을 수 있을 만한, 또는 최근에 엔캠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2차 전지가 좀 약간의 강세를 띄우면서 분명 주가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에 대한 또 하락세기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될 때 오히려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 수광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도 함께 같이 이끌어 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20% 30% 가까이 수익을, 혹은 중장기적으로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HLB도 HLB겠지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저에게 문자 또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 가지 HLB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위기, 또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에 이 글로벌 시장, 이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 또 해외 주식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HLB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 FOMC에서 약 B컷 50bp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CPI 지수에 대한 물가 지수도 우리가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읽어서 끌고 갈까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함께 할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나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약간 밀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도 그래도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나스닥이 살짝 밀리더라도 그렇게까지 또 큰 타격을 입지 않는, 오히려 약간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나 뭐다 우리나라 정책들도 상당히 또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HLB만큼 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HLB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약 한 1,500명 정도가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모든 주주가 다 HLB 주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함께 보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그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제 구독자방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